안녕하세요. 추나무정입니다. 장마라 습하고 덥고 불쾌지수가 아주 높았던 하루였을 것 같은데 오늘 하루 잘 버티셨나요? 첫 영상은 저를 소개하는 영상이었다면 두 번째 영상은 실제 진행되고 있는 물건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첫 영상이 소개였으니 이번 시간이 첫 방송이나 다름이 없을 것 같습니다. 특정 기일 블로그 텍스트를 올리는 것을 영상으로 소개할 수도 있지만 이번 영상은 한 물건을 가지고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에 위치한 그린주택입니다. 신건부터 나올 때부터 관심 있게 보았던 물건인데 휴가 다녀오니 채권자에 의해 기일 변경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아직 취하된 게 아니라 추후 진행될 수 있다는 전제로 패스하지 않고 물건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의 용도는 그린주택이고요. 그린주택이란 상가 플러스 주택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1층 상가, 그 다음에 지층 및 2층 주택으로 물건 종류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그린주택이라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30평이고요. 건물 연면적은 56평, 층별 바닥 면적은 대략 한 층별 대략 면적은 한 15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15평. 신건 가격은 약 5억 8천에 감정 잡힌 물건이고요. 신건이니까 유찰이 되어야 한다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가치 있는 물건은 신건이더라도 이보다 더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즉 좋은 물건은 신건에 낙찰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물건 처음 본 느낌이 어떠신가요? 보시는 분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저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층과 1층에서 임대받으면서 2층 거주가 가능한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변 위치를 보았을 때 두산 아파트 메인 상권은 아니지만 입주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근접 거리에 위치해 있어 리모델링을 통해 임대를 놓을 경우 공실 없이 무난히 임대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시기에 그린주택 10억대 미만 물건 찾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조건들을 보았을 때 위치, 가격, 면적, 용도 등 목적에 부합하는 클라이언트들이 좋아하는 물건일 거라 생각되어 전 보자마자 물건이 좋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조사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므로 추후 제 의견이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류상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을 자세히 보시면은 건물 전부, 그 다음에 토지 지분으로 나올 겁니다. 말 그대로 토지는 단독 소유가 아닌 1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라는 문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토지 소유자가 몇 명인지 확인을 하고 어떠한 사유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표인데 네. 자, 표를 설명하기 전에 우선 등기부에 대해서 대략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등기부에 이제 세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이제 표제부, 두 번째는 갑구, 세 번째는 이제 을구가 등장을 합니다. 표제부 같은 경우는 물건의 소재지, 용도, 전체 면적 등 표시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해당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이므로 아마 나중에 등기부를 보시면은 소재지 주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용도 용도는 현재 토지니까 대지가 될 것이고 면적이 기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갑구가 등장을 할 겁니다.
가꾸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들을 기재하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현재 채무자 및 공유자들이 이곳에 기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들 중 문제가 되는 것들도 기재가 됩니다. 예컨대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 소유권과 분쟁이 있거나 세금 미납으로 인한 압류들도 가꾸란에 표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을구.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들을 기재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보는 근저당이 될 것이며 그 밖에 자주 접하는 전세권, 임차권, 등기 등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따라오는 데는 별 문제는 없죠.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듣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분 넘어간 걸로 제가 미리 요약한 건데, 나중에 이제 소유권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지분이기 때문에 가꾸란을 봤습니다. 가꾸란을 보시면은 가꾸 4번에 남기인 소유였던 게 96년도 에 박문관 씨한테 110분의 7 지분이 이전이 됩니다. 그리고 또 가구 7번을 보시면은 남기인 소유였던 게 2010년 최정원한테 110분의 2 지분 이전이 되고,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2013년도 남기인 소유였던 게 아들 남용현한테 소유권이 이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남용현 아들 소유로 110분의 101 이제 토지 소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박문관님이 110분의 7, 최정원님이 110분의 2 이렇게 소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실물을 많이 접하신 분들은 어떻게 쉽게 찾았을까요? 아닙니다. 쉽게 찾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 저도 겨우 찾았거든요. 물론 뒷받침이 될 수 있는 확인이 필요하므로 아직은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쉽게 찾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거까지 다루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게 2편 3편으로까지 이어진다면 그때 풀어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 한 가지 기억하실 거는 토지는 공유이므로 문제가 될 수 있구나 라고 기억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건을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기준선으로 앞에 있으면 낙찰자 인수, 그 이후에 들어온 특수한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말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선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본다 한다면은 최초로 등록되어 있는 근저당권, 이제 백봉금시 2018년 9월 5일자 이게 말소 기준일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는 앞은 인수, 뒤는 소멸. 이렇게 한번 외워보세요. 아빈디소, 아빈디소.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기준선보다 선순위로 등재되어 있는 이해관계인을 보시면은 현재 고영삼씨, 차기현씨, 최득순씨 모두 다 말소기준 권리 1보다 다 앞선 선순위 임차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낙찰자 인수이므로 배당받지 못한 미배당금이 있을 경우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물건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를 보시면은 지층이 아마 두 각으로 되어 있고 1층 점포 두 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층 주인 세대, 그 다음에 옥탑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일 겁니다. 1층 근린생활시설, 그 다음에 지층, 2층 옥탑. 여기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은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할까요? 바로 이 옥상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건물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은 딱 봐도 20년 이상 되어 보이는 물건입니다. 그 당시 특징은 옥탑에 물탱크를 만들어 사용했던 물건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이야 기술의 발전으로 물탱크가 철거하거나 방치된 상태로 문화재처럼 모시고 있는 주택들도 있지만 서울은 대부분 철거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철거된 물탱크 위치에 그대로 방치하기에는 모에 텃밭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간이 점막을 설치하여 자신만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똘똘한 주인들은 조금이라도 살림을 보탬이 되기 위해 목돈을 들여 옥탑을 만들어 새를 놓거나 아님 자신을 사용하기 위해 만들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도면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탑은 지금 이 도면을 볼 때 내부를 통해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님 외부 계단을 통해 옥탑을 올라갈 수 있는지 확인이 되나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여기서 접근 방식은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가족 단위 구성이 4인 이상이라 옥탑까지 사용해야 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난 무엇보다 임대 수익이 목적이라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계단의 2층 내부를 통해서 올라가는 구조일 수도 있고 아님 외부 계단을 통해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떠신가요? 보이시나요? 전 계속 봐도 눈이 좋지 않아 그런지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왕이면 설치가 되어 있어야 조금이나마 임대 수익의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옥탑까지 임대를 받을 수 있는 물건들을 더 선호하므로 옥탑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임장을 통하여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첫 번째 토지 지분 소수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이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토지 중 일정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지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임차인 조사 고영삼, 차기현, 최도순씨 현재 선순위로 등재되어 있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인지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인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확인을 하는 도중에서 그러면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에는 과연 보증금이 얼마인지 조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옥탑 2층을 통하여 옥탑으로 올라가야 하는지 아님 외부 계단을 통해서 현재 옥탑으로 갈 수 있는지 임장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는 나머지는 기존 방식대로 현재 시세, 임대료, 수익률, 전체 투하 비용, 기타 등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물건 분석의 키포인트는 세 가지로 나눠 정리해 봤는데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경매가 익숙하신 분들은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처음 접하신 분들이거나 지금 경매 공부에 불이 붙어 열심히 열공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 한다면은 문제점은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해결책은 너무 길게 가면 지루하니 해결책은 다음 시간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물건을 분석할 시 어떠한 가시가 숨어 도사리고 있는지를 잘 판단하여 그 해답을 찾고 실현이 가능해야 제대로 된 가치 판단이 되었다 할 것입니다. 끝으로 좋아요, 구독자가 늘어나면 제가 실물 경험을 바탕으로 체득한 것으로 오픈하는 영상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가지 마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신청 바라겠습니다. 이상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휴가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